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5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군, 대선주자 후보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원내대표 뽑았죠. 그 다음에 신임 지도부도 뽑았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을 뽑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져보시면 9월 9일까지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넉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5, 6, 7, 8 넉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며칠 뒤죠. 5월 9일이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40대죠. 박용진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걸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까라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시 여기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는 워낙 대세 후보가 없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지금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하는 점이 우선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빅3라고 하면 흔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 세 사람을 꼽는데, 글쎄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빅3 안에 포함시켜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론조사에 넣으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여론조사에 들어간 지는 꽤 됐는데 1, 2%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3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일단 빅2 정도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박용진 의원 외에 김두관 의원도 6월쯤에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알려진 사실이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외에 뉴페이스들이 뭐가 있느냐. 지금 이광재 의원도 5월 23일을 전후해서, 5월 23일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타계한 날입니다. 그 날짜를 전후해서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뉴페이스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승조 충남지사, 그 다음에 최문순 강원도지사. 근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경우에는 주변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출마하라는 사람보다는 출마하지 말라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아마 결국은 출마를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양승조 충남지사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며칠 전이죠. 4월 27일에 충남에 있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 한 20여 명이요, 양승조 지사의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고, 충남 지역의 일부 교수들 이런 사람들도 양승조 지사 대선 출마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는 모임을 잇따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좀 고무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만약에 양승조 지사나 최문순 지사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동안에 별로 거론되지 않던 뉴페이스다,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역시 민주당에서 그래도 가장 큰 관심은 친문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 근데 점점 가물가물해지죠. 지금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물가물해지지만 지금 완전히 불씨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친문 후보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김두관 의원이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아마 이런 정도는 친문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그 와중에서 워낙 국민 밉상이 돼서 만약에 대선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여권에서 검토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출마하는 거야 자유지만,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에는 아마 제외돼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세보면 10명이 넘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10명이 넘는 대선 후보 출마 희망자들이 넘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대세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내지는 지금 대세 후보라면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친문이 민다, 이건 아니거든요. 현재 그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친문이 어쩔 수 없어서 이재명 지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은 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친문이 밀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세 후보로 이재명 지사를 꼽지 않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민주당 사정이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사정은 또 어떠냐?
국민의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세 후보, 글쎄 여론조사상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장 우뚝 서 있고, 야권에서 우뚝 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자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대세 후보가 특히 국민의힘 내부로 들여다보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출마가 확실시 되는 사람이고, 이미 유승민 전 의원은 뭐 대선 도전 얘기를 시사한 바가 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미 내년에 제주지사로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 그래서 배수진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자, 그 다음에 김태호 의원, 중앙정계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PK 출신입니다. 김태호 의원이 이미 작년에 고향에서 자기 대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앙정치무대에는 그 지방신문에만 쭉 나고, 중앙정치무대에는 이게 뭐 거의 안 알려졌죠. 그 작년 10월 말쯤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뛰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그렇게 된다면 김태호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못 받고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 후에 입당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검증을 받지는 않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완전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 현재 한경대라고, 경기도에 있는 한경대 총장을 지내고 있죠. 아마 곧 그만둘 모양인데,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선 출마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임태희 전 실장도 사실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경쟁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새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뭐 한경대 총장하고 뉴스의 초점에서는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한경대 총장을 그만두면서 대선 출마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대선 후보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야권 전체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홍준표 의원은 지금 무소속입니다. 이거는 이제 야권 전체로 보면 그렇고, 이렇게만 따지면 거기다가 최근에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 뭐 미국을 가더군요. 그래서 미국을 왜 가냐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한 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어서 본인이 가서 뭔가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미 활동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출마를 위한 어떤 공식적인 그 몸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야권 후보 중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지율이 높거나 낮거나. 그 검증받은 사람은 유승민, 홍준표, 이 두 사람은 2017년에 각각 바른정당, 그 다음에 그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왔었죠. 나왔었기 때문에, 나왔는데 뭐 물론 다 몇 퍼센트 엎어서 그 낙선을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국민들한테는 익숙한, 아주 친숙한 인물이고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검증받았다는 의미가 꼭 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일단 1차적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평가가 좋은 의미의 평가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의 평가일 수도 있겠다. 검증 잘못 받으면요, 다시 재기불능의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황교안 전 대표, 작년 총선 때 사실은 총선 성적으로 저는 이미 검증을 받았다, 평가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의 미래? 글쎄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 워낙 민주당의 압승을 한 상당한 요인을 황교안 전 대표가 제공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의 이 죄과, 이걸 죄과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황교안 그러면 총선 참패, 이렇게 지금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도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아마 황교안 전 대표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험난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잘 아시지만,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 세 사람이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겨뤘던 사람이죠. 본선에서. 근데 그때 낙선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선전했다. 왜냐하면 제1당과 제2당 후보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선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 평가는 제가 보건대 뭐 부정적 평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안철수 대표한테는 기회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제1당과 제2당 대통령 후보로서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아볼 정도의 그 여력이 있다. 이런 거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검증이 아직 전혀 되지 않은 후보. 그게 이제 이른바 뉴페이스를 포함해서 윤석열, 임태희, 김태호. 뭐 김태호 의원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총리 후보로 됐다가 그때 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하고 뭐 만났다 안 만났다 공방을 벌이다가 만난 사진이 딱 나오면서 총리에서 낙마한 적이 있죠. 그걸 가지고 대선 후보로서의 검증 평가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건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미 다 이제 노출된 악재고 그러면 김태호 의원은 대선 후보로서는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뉴페이스, 야권으로서는 뉴페이스라고 볼 수 있죠. 윤석열, 임태희, 김태호, 이 뉴페이스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정말 눈에 띄는 다크호스가 누구냐? 그건 뭐 단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고 지금 뭐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러니까 단연 그렇고 그러면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태호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여론조사에 넣고서 제대로 한번 그 조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출마 자체가 뭐 현재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태호 의원도 중앙정계에는 대선 출마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선 출마를 그 예를 들어서 선언하고 나서 적어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뭐 지지율이 상승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1차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만 따지면 야권에도 무려 7명입니다. 그럼 여권에는 10명이 넘고 그러면 이번 대선은 정말 거의 백가쟁명과 같은 이런 우후죽순격으로 대선 후보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6명으로 압축해서 본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중에 대부분이 떨어져 나간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 뉴페이스들은 아직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뉴페이스들한테는 일단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권도 뭐 7명 다 본경선에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 일부는 이제 탈락할 것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별도로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 그 안에서 그 경선을 치를 것인지 뭐 이런 거 지금 불투명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경선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야권에서도 상당히 뭐 대선 주자 없다라는 것은 결국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없다는 개념이지 출마하는 후보가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야 모두 이번 대선 후보 주자군은 상당히 풍년일 것이다. 그러나 뭐 많다고 대선에서 이기는 건 아니다. 이거는 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 외에 또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